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표준 정규 분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정규 분포의 모양은 평균과 표준 편차에서 달라진다라고 배웠습니다. 지난번 마지막 장표와 똑같은 내용입니다. 평균과 표준 편차가 모두 다를 때는 이와 같이 위치와 산포가 다른 전혀 다른 모양의 정규 분포가 그려지고, 평균은 같으나 표준 편차가 다를 때는 그 위치는 같으나 흩어진 정도가 다른 그런 모양의 정규분포가 그려진다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모양들은 다르지만 모두 면적은 동일하게 100%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렇게 굉장히 많은 정규분포 중에서 평균이 175이고 표준 편차가 5cm인 이런 하나의 정규분포를 지금 우리가 생각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회사 남자 사원들의 키에 대한 정규분포라고 가정하고요. 우리 회사에서 180cm가 안 되는 그런 남자 직원은 얼마나 있는지 이걸 한번 구해 볼 겁니다. 즉, 180 아래 면적이 얼만큼 되는지 이걸 구해 보는 건데요. 이건 어떻게 구할 수가 있을까요? 여기 지금 정규분포에 대한 함수식이 있기 때문에 이 함수식을 이용하면 180이라는 값 아래 면적을 구할 수 있게 되죠. 어떻게 하죠? 네, 이것은 바로 이 함수를 적분하면 되는 것이죠. 지금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180까지 이 함수를 적분하게 되면 이 아래 면적이 얼마인지 계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계산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적분으로는 이걸 쉽게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정규분포의 모양이 매번 변하기 때문에 이것을 매번 적분한다는 것이 거의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정규분포의 다양한 모양 때문에 매번 정규분포를 분석하는 것이 어려웠는데요. 이때 Z라는 공식을 이용하면 그 정규분포를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 Z라는 공식은 뭐 처음 보신 분도 물론 있겠지만 통계를 조금이라도 공부하신 분들은 이 Z에 대한 공식은 굉장히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Z의 그 공식을 우리가 외우는 건 중요하지 않고요. 이 공식이 무슨 뜻인지 잘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공식 안에 시그마, xi, 뮤 이런 것들은 이미 앞에서 다 언급됐던 내용들입니다. 시그마는 표준 편차이고요. xi는 어떤 임의의 값이고 뮤는 이제 평균 값을 얘기하죠. 그럼 이 공식이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자, 이 공식을 잘 생각해 보시면 xi 빼기 뮤는 이 어떤 값이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를 얘기하는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어떤 값이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그 거리가 표준 편차의 몇 배냐 하는 것이 바로 이 z의 의미입니다. 이걸 다시 얘기하면은 어떤 값 x가 평균으로부터 표준 편차의 몇 배 밖에 위치하는가 하는 그 해당 값이 정규분포, 해당 정규분포 안에서 어디쯤 있느냐 하는 그 위치 정보를 바로 이 z값으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앞에서 설명했던 z값이 실제로 어떻게 활용되는지 그 사례를 통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왼쪽에는 몸무게에 대한 정규분포가 있고요. 오른쪽에는 키에 대한 정규분포가 있습니다. 이런 모양이 다른 정규분포를 하나의 모양으로 바꿀 때 쓰는 공식이 바로 z였었죠. 자, 우선 오른쪽에 있는 그 키에 대한 정규분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90cm는 과연 z값이 얼마나 될까요? 자, 190을 z 이 공식을 이용해서 계산하게 되면 190 빼기 175 나누기 5가 되니까 3이라는 값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이때 3을 계산하는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고요. 3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이라는 의미는 190이라는 값이 평균으로부터 표준 편차 5의 3배 밖에 있다라는 의미를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190은 위치값 3의 위치로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 자, 같은 방식으로 185는 얼마의 값으로 변환이 될까요? 185는 2로 변환된다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을 겁니다. 180은 1이 되고 평균은 0이 되고요. 165는 마이너스 2가 되는데요. 0, 1, 2, 3은 이해가 되는데 마이너스는 그럼 과연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마이너스의 의미는 이런 값들이 평균으로부터 작은 쪽에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165에 대한 z값 마이너스 2의 의미는 165는 평균으로부터 작은 쪽으로 표준 편차의 2배밖에 있다. 이런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게 이제 키에 대한 것만 그렇게 변환이 되는 것이냐? 그건 아니고요.
몸무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변환이 됩니다. 자, 몸무게 79kg은 과연 어디쯤에 있는 위치가 되겠습니까? 79kg은 평균 70으로부터 표준 편차 3의 3배 밖에 있는 것이니까 키로 치면은 190과 같은 위치가 되겠죠. 따라서 79kg은 3이라는 위치로 변환이 됩니다. 73은 어디로 갈까요? 73은 평균으로부터 표준 편차 3의 1배 밖에 있으니까 1이 되겠죠. 70은 0이 될 겁니다. 이와 같이 몸무게도 키와 같이 그 위치 값으로 이렇게 변환이 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이런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양한 정규분포의 모양이 있다고 했는데 이런 다양한 정규분포의 모양을 이렇게 위치 값으로 바꾸게 되면, 즉 Z를 이용해서 위치 값으로 바꾸게 되면 그 모양은 하나의 모양이 됩니다.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이와 같은 하나의 모양이 되고, 이 하나의 모양을 우리는 표준 정규분포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이 표준 정규분포는 모양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분석을 끝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전에 피어슨이라는 분이 이 표준 정규분포를 아주 잘게 잘라서 그 아래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모두 적분을 해놨습니다. 그 적분한 표의 이름을 표준 정규분포 표라고 부르고요. 표준 정규분포 표는 바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표준 정규분포 표를 이용하게 되면 우리가 일일이 적분하지 않아도 정규분포에서 어떤 위치값 아래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를 아주 쉽게 계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그 표준 정규분포를 이용해서 정규분포의 아래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를 쉽게 계산하는 방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 키에 대한 정규분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185 아래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이걸 계산해 볼 건데요. 여기서 일일이 이걸 우리가 적분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죠. 따라서 185의 위치가 얼마나 되는지 그걸 계산해 봐야 될 겁니다. 185의 위치는 평균으로부터 표준 편차의 2배 밖에 있으니까 바로 2라는 값을 가지게 될 겁니다. 바로 이 아래 면적이 여기서 185 아래 면적과 같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2는 우리가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읽어서 z값이 2.00이 됩니다. 이 2.00을 표준 앞에서 찾은 z값 2.00의 위치를 이 표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0에서 우선 소수점 첫째 자리를 찾아야 되는데요. 이 세로열이 바로 소수점 첫째 자리를 얘기하고 2.00에서 첫째 자리까지를 얘기하면 2.0이 되겠죠. 그리고 이 위에 가로열이 바로 소수점 둘째 자리인데요. 2.00에서 소수점 둘째 자리는 0.00에 해당될 겁니다. 이 두 개의 그래프가 겹치는 바로 이 자리가 z값 2.00에 해당되고요. 거기 0.9772라고 적혀 있죠. 자, 이제부터는 1을 100%라고 할 것이기 때문에 0.9772는 97.2%에 해당됩니다. 자, 이 왼쪽의 그림에서 이걸 다시 설명드리면 z값 2.00 그 아래 면적을 적분하면 거기까지 면적이 97.72%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좀 전에 표에서 185의 위치가 2.0이 됨을 우리가 이제 설명했고요. 그 2.00 아래 면적이 97.72%라는 걸 찾았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 185 아래 면적도 97.72%라는 의미와 같은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몸무게로 얘기한다면은 키에 185니까 몸무게는 76kg이 되겠죠? 76kg 아래도 역시 동일하게 97.72%가 됨을 금방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어떤 사람의 키가 만약에 177.7이라고 한다면 177.7의 위치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177.7 아래 면적을 구하기 위해서 177.7의 위치를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이 계산해서 0.54가 되죠. 이 0.54의 의미는 177.7이 여기쯤 있는데 얘는 평균으로부터 큰 쪽으로 표준 편차의 0.54배 밖에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0.54를 한번 찾아볼까요? 소수점 첫째 자리가 0.5이고 둘째 자리는 0.04이니까 그 겹치는 바로 이 자리가 0.54라는 z값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0.54까지 적분한 아래 면적은 70.54%다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죠. 자, 지금까지는 정규분포를 원래 방향으로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는 이 표준 정규분포를 역방향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어떤 그 위치를 주고
예를 들면 185라는 위치를 주고 그 아래 면적이 얼마나 되느냐 이거를 표에서 찾는 걸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꾸로는 뭐냐면 거기까지 면적이 몇 퍼센트라는 걸 알고 있을 때 그 해당 위치가 얼마나 되느냐 이제 이걸 찾는 것이죠.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의 키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보다 작은 사람이 90%가 있다는 걸 알고 있을 때 과연 그 키는 얼마냐 이걸 찾는 게 바로 역으로 이 표를 이용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이제 위치가 아니라 거기까지 면적 90%라는 걸 알고 있는 것이죠. 90%를 이 표에서 찾아야 됩니다. 90%는 0.9 해당되고요. 여기 딱 0.9가 없다면 0.9에 가장 가까운 값을 찾아보면 됩니다. 0.8997이니까 뭐 89.97%로 거의 90%에 해당되겠죠. 자, 이때 이 위치는 어디냐 이걸 찾아봐야 될 겁니다. 왼쪽으로 딱 가보면은 1.2가 나오고요. 그 위로 쭉 올라가 보면 0.08이 나오죠. 이 두 가지를 합치면 1.28이라는 위치를 알게 되는 것이죠. 1.28의 의미는 이 값은 평균으로부터 표준 편차의 1.28배 더 큰 쪽에 있다. 이런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Z값을 알게 되면 그 위치가 얼마인지 이제 실제로 계산을 해봐야 되겠죠. 설마 키가 1.28cm라는 뜻은 아니겠죠. 자, 다시 말씀드리는데 Z값 1.28의 의미는 이 값은 평균으로부터 표준 편차의 1.28배 더 큰 쪽에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따라서 그 값은 평균으로부터 표준 편차의 1.28배 바뀌다 이런 의미니까 여기다 값들을 그대로 보면 평균 175, 표준 편차는 5, Z값은 1.28이 되죠. 그래서 그 값은 181.4가 됨을 금방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정규분포에 대한 모든 설명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